지금 중국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도시가 진흙바다로 변했습니다. 50년 전 17만 명을 죽인 그 댐이 또 터졌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한국이 일주일 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비웃었습니다. 대국이 어찌 소국의 기술을 믿겠는가? 한국을 무시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2만 명이 사망했고 은폐를 시도했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간신히 현장에서 살아남은 프랑스 구조공학자가 목격한 충격 실화를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앙드레 뒤부아입니다. 프랑스 출신 구조공학자죠. 30년 넘게 세계 각국의 거대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해왔어요. 파리 에펠탑 보수, 밀로 대교 건설, 런던 샤드 빌딩, 두바이 부르즈 할리파, 제 손을 거친 건축물들입니다. 그런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목격한 것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은폐된 재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허난성 반차오댐 재건설 프로젝트. 1975년 17만 명을 삼킨 그 악몽의 댐을 최신 기술로 다시 짓는 역사적 프로젝트였죠.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속도로, 하늘을 찌르는 마천루들, 시속 350km의 고속철도 중국의 위용에 압도당했죠.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환상이었습니다. 정저우시 완메이 백화점 7층. 처음 이상 징후는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의 샹들리에가 흔들렸죠. 30년간 수많은 건축물을 봐온 제 직감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어요. 그때 천장에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머리카락처럼 가는 실금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죠. 1초, 2초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며 한 테이블을 통째로 삼켰습니다. 젊은 커플이 콘크리트 더미에 묻혔죠. 비명과 먼지,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중국의 체면, 문화가 그들의 생존 본능마저 마비시킨 것입니다. 7층 바닥 전체가 주저앉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기둥 옆으로 뛰어들었고 눈앞에서 한 여성이 바닥과 함께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비명이 지금도 악몽처럼 되살아납니다. 계단을 찾아 뛰어내렸습니다. 각 층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고 있었어요. 6층, 5층, 4층 팬케이크처럼 납작하게 압축되고 있었습니다. 3층 계단참에서 쓰러진 노인을 발견했죠. 64세의 노체였지만 아드레날린이 폭발했습니다. 노인을 등에 업고 죽음의 계단을 뛰어내렸어요. 밖으로 나와 100m쯤 달렸을 때 뒤를 돌아봤습니다. 7층 건물이 단 2층 높이로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이 30cm도 안 되게 뭉개져 있었어요. 수백 명이 그 안에. 하지만 악몽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옆 건물인 25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백화점 붕괴의 충격파가 집안을 파괴한 것입니다. 외벽에 거대한 X자 균열이 생겼죠. 전단 파괴. 건물이 가장 취약한 방식으로 무너지는 전조였습니다. 17층 발코니에 한 여성이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뛰어내릴 수도, 안에 머물 수도 없는 절망적 상황.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건물이 30도 기울더니 거대한 나무가 쓰러지듯 옆으로 붕괴했습니다. 후구구구궁. 25층 전체가 지면과 충돌했습니다. 도시를 뒤덮은 먼지구름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붕괴가 아니었어요. 도로 곳곳에서 물이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맨홀 뚜껑이 하늘로 날아가고 그 구멍에서 흙탕물이 간헐천처럼 뿜어져 나왔죠.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보도블록이 들썩였습니다. 지하 수위가 급상승했다는 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습니다. 어딘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양의 물이 땅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것. 도시의 지반이 죽처럼 변하고 있다는 것. 30년 경력의 구조공학자로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1975년의 악몽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며칠 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의 한 박사가 이 모든 것을 정확히 예측했다는 것을. 하지만 중국은 대국이 어찌 소국의 기술을 믿겠는가라며 무시했다는 것을. 그 오만함의 대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반차오댐 재건설 현장 사무소에 출근했습니다. 어제의 건물 붕괴 사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업무는 계속되어야 했죠. 사무실은 댐에서 15km 떨어진 임시 건물이었어요. 3층짜리 조립식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최신 장비로 가득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반차오강 수위가 평소보다 확실히 높아 보였습니다. 강물 색도 흙탕물이 섞여 초콜릿 우유 같은 색이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동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백화점 붕괴 사고가 뉴스에 대서특필되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중국 언론은
노후 건물의 구조적 결함이라고만 보도하고 있었죠. 뒤부하 박사, 어제 그 현장에 계셨다면서요? 일본에서 온 다나카 엔지니어가 물었어요. 그는 도쿄대학 출신으로 일본댐 안전관리의 권위자였죠. 네, 끔찍했습니다.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최소 200명은 매몰된 것 같았습니다. 쯧쯧, 안타까운 일이네요. 독일에서 온 밀러 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건설업계의 고질병이죠. 속도에만 치중하다 보니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컴퓨터 화면에 이메일 알림이 떴어요. 발신자를 보니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김혜원 박사, 서울대 수문학과 교수라고 소개되어 있었죠. 현재 한국 K워터 수석연구원이라는 직함도 있었어요. 이메일 제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 반차오댐 긴급 상황 경고 즉시 확인 요망. 저는 처음엔 스팸 메일이려니 생각했어요. 요즘 이상한 메일이 하도 많아서요. 나이지리아 왕자가 유산을 준다는 메일도 받아본 적 있으니까요.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보니 달랐습니다. 제 이름을 정확히 적고 있었고 반차오댐 프로젝트 참여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제가 어제 정저우시에 있었다는 것까지 언급하고 있었죠. 호기심이 생겨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부하 박사님. 저는 한국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인 와미스를 운영하는 김혜원입니다. 최근 중국 허난성 일대의 기상 및 수문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견되어 긴급히 연락드립니다. 첨부된 자료를 보시면 위성 데이터와 AI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가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태풍 사오라와 하이쿠이가 후지와라 효과로 인해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허난성 일대의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됩니다. 첫 문장부터 전문적이면서도 긴급함이 느껴졌어요. 한국 사람이 왜 중국 댐을 걱정하는 거지? 하지만 계속 읽어 내려갔죠. 메일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데이터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와미스라는 시스템의 분석 결과라고 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었죠. 인터페이스는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지만 그래프와 수치는 범용 언어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현재 태풍 사오라와 하이쿠이의 동시 북상으로 인해 향후 5일 내 허난성 일대 강우량이 1200mm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특히 반차오댐의 경우 현재 수위와 예상 유입량을 고려할 때 임계 수위 도달 가능성이 85%에 달합니다. 85% 이건 농담할 수치가 아니었어요. 기상 예측에서 85%면 거의 확실하다는 뜻이었죠.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와미스 시스템의 AI 분석 결과 어제 발생한 정저우시 건물 붕괴는 지하 수위 급상승으로 인한 집안 약화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규모 홍수의 전조 현상입니다.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 1975년 반차오댐 붕괴 3일 전에도 유사한 집안 침하 현상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1975년의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였죠. 그때도 며칠 전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지만 무시했다고 들었는데 메일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뒤부하 박사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즉시 대피를 권고드립니다. 1975년의 비극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인명이 최우선입니다. 국가의 체면이나 정치적 고려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추신 이메일은 중국 수리부에도 발송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부디 현장의 전문가이신 박사님이라도 이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과연 믿어야 할까? 하지만 어제 목격한 건물 붕괴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죠.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식 뷔페였는데 음식 맛은 꽤 괜찮았어요. 마파두부와 탕수육을 접시에 담고 자리를 찾았죠. 천웨이가 제 앞에 앉았어요. 그는 항상 같은 메뉴를 먹었죠. 볶음밥과 계란탕, 그리고 차. 20년간 변하지 않는 루틴이라고 했어요. 천 부장, 한국에서 이상한 메일이 왔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천웨이가 젓가락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한국에서요? 무슨 내용입니까? 반차오댐이 위험하다고 경고하는 내용이에요. 와미스라는 시스템 데이터를 보냈더군요. 꽤 상세한 분석이었어요. 천웨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런 건 믿지 마세요. 천웨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외세의 음모입니다. 한국이 우리 기술을 시기해서 그러는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꽤 구체적이던데요. 어제 건물 붕괴도 예측하고 있었고. 뒤부하 박사, 천웨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죠. 그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현장에서 20년간 일한 저를 믿습니까? 아니면 한 번도 와보지 않은 한국 사람을 믿습니까? 우리 반차오댐은 1975년과는 완전히 달라요. 최신 공법으로 건설했고 안전계수도 국제 기준의 2배입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펼쳐 보였어요. 댐의 각종 수치가 빼곡히 적혀 있었죠. 봐요. 설계 최대 저수량 25억 톤, 현재 저수량 12억 톤. 여유가 충분해요. 시간당 최대 방류량 5만 세제곱미터. 어떤 폭우가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저도 설계 도면을 봤고 확실히 안전 마진은 충분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왜 마음 한구석이 불안한 걸까요? 오후에 정례 기상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중국 기상청에서 파견된 기상 전문가 왕 박사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는 베이징 기상대에서 30년간 근무한 베테랑이었죠. 태풍 사오라와 하이쿠이가 북상 중입니다. 스크린에 위성사진이 떴어요. 2개의 거대한 소용돌이가 보였죠. 하지만 진로가 동쪽으로 틀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예상 강우량은 어느 정도입니까? 제가 물었어요. 왕 박사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허난성 일대는 최대 400mm 정도로 예상합니다.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이죠. 작년에도 350mm 비가 왔지만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400mm 김혜원 박사가 예측한 1200mm와는 큰 차이가 있었어요.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그런데 왕 박사님, 일본의 다나카가 손을 들었어요. 2 태풍이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후지와라 효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나요? 후지와라 효과. 2개의 태풍이 서로를 끌어당기며 예측 불가능한 경로로 움직이는 현상이었죠. 기상학자들의 악몽이라고 불릴 만큼 예측이 어려웠어요. 왕 박사가 살짝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웃으며 답했어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발생 확률은 5% 미만입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창밖을 보니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어요. 아직 오후 3시인데 마치 저녁처럼 어두웠죠. 그리고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격하게 흔들리고 먼지가 휘날렸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죠. 퇴근 후 숙소로 돌아와 다시 김혜원 박사의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첨부된 데이터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봤어요. 단순한 일기예보가 아니었습니다. 위성 데이터, 해수면, 온도, 제트기류 패턴, 대기압 분포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였어요. 특히 인상적인 건 AI 기반 수문 예측 모델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과거 50년간의 동아시아 기상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했습니다. 특히 태풍의 이동 경로와 강우량 예측에서 94.7%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1975년 8월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당시에도 2개의 태풍이 연속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프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1975년의 기상 패턴과 현재가 거의 일치하고 있었죠. 기압 배치, 해수면, 온도, 심지어 태풍의 접근 각도까지 비슷했어요. 창밖을 보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보슬비 수준이었지만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불길하게 들렸어요. 저 멀리서 번개가 번쩍이고 몇 초 후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프랑스 대사관이었어요. 뒤부하 박사님?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필요하시면 대사관으로 대피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괜찮습니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TV를 켰어요. 중국 중앙방송 CCTV에서 기상 특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풍 사오라가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 여러분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부가 완벽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비한다 과연 그럴까요? 밤 10시경 비바람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호텔 창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밖을 보니 가로수들이 부러질 듯 휘어지고 있었죠. 그때 또 다른 이메일이 왔습니다. 김혜원 박사였어요. 뒤부하 박사님, 상황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태풍 하이쿠이까지 예상보다 빨리 접근하고 있어요. 2 태풍이 만나면서 후지와라 효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최신 분석 결과 48시간 내 허난성 강우량이 1500mm를 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상류 지역 산사태 위험도가 90%를 넘었고요. 제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현지 당국에 이 정보를 전달해 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구해야 합니다. 1500mm 처음 예측보다도 300mm나 더 많았어요. 이 정도면 대재앙이었죠. 저는 망설이다가 천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천 부장님? 듀부아입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의 목소리는 짜증 섞여 있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데이터가 왔습니다. 후지와라 효과가 시작됐대요. 48시간 내 1500mm. 말도 안 됩니다. 천웨이가 소리쳤어요. 우리 기상청은 여전히 400mm라고 예보하고 있어요. 한국인들이 뭘 안다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겁니까? 하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뒤부하 박사, 당신은 댐 구조 전문가지 기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본분을 지키세요. 그리고 더 이상 그런 선동적인 메일에 흔들리지 마세요. 내일 아침에 봅시다. 전화가 끊겼어요. 천웨이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이어서 오히려 더 불안해졌죠. 왜 그렇게 방어적일까요? 새벽 2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을 때 엄청난 굉음이 들렸어요. 번개가 호텔 근처에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하늘에서 폭포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었죠. 도로는 이미 강이 되어 있었고 자동차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이런 김 박사 말이 맞았어.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중요한 서류들을 방수 가방에 넣었어요. 뭔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새벽 4시, 호텔 로비는 이미 대피하려는 투숙객들로 북적였어요. 호텔 직원들도 당황한 표정이었죠. 1층이 침수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 2층 이상으로 대피하세요. 엘리베이터는 이미 멈춰 있었고 계단으로 사람들이 밀려 올라가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지만 정작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없어 보였죠. 호텔 2층 로비에 모인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물바다가 된 거리가 보였죠. 1층 로비는 이미 완전히 물에 잠겼고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기상청은 400mm라고 했는데 정부는 뭐 하는 거야? 사람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호텔 매니저가 나와서 상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도 제대로 아는 게 없었어요. 일단 진정하시고 정부 발표를 기다립시다. 곧 구조대가 올 겁니다. 하지만 구조대는 오지 않았어요. 아니, 올 수가 없었죠.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으니까요. 제 휴대폰이 간신히 신호를 잡았어요. 뉴스를 확인해보니 충격적인 소식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난성 전역 침수 사태, 정저우시 지하철 침수, 수백 명 고립, 산시성, 산둥성도 동시 피해.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뉴스였어요. 전국 150개 댐 긴급 방류 시작 하류 지역 대피령. 150개 댐이 동시에 방류를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사전 경고 없이요. 각 지방 정부가 패닉에 빠져 제각각 판단한 결과였죠. 그때 또 다른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북한 두만강 일대에서 갑작스러운 홍수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는 거였어요. 중국 무통보 방류로 북한 두만강 일대 4천여 명 사망 추정. 4,000명 단 하룻밤 사이에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요. 중국이 미리 통보만 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이었죠. 호텔에 갇힌 사람들 사이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며 울부짖는 사람들, 집이 물에 잠겼다며 절망하는 사람들. 저는 가까스로 프로젝트 본부와 연락이 닿았어요. 천웨이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뒤부하, 박사 상황이 통제불능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반차오댐 수위가 이미 경계선을 넘었어요. 상류에서 엄청난 양의 물과 토사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배수로가 막히기 시작했어요. 1975년과 똑같은 상황이었죠. 산사태로 인한 토사가 댐의 배수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였어요. 당장 하류 주민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제가 소리쳤어요. 이미 명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베이징에서 아직 결정을 못 내리고 있어요. 혼란을 우려한다면서. 미쳤어요?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천웨이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김혜원 박사 말이 다 맞았어요. 우리가 틀렸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전화가 끊겼어요. 아마 통신망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오전 8시경 호텔 전기가 나갔어요.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얼마나 버틸지 알 수 없었죠. 물은 이미 2층 바닥까지 차올랐고 모두 3층으로 대피해야 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젊은 중국인이 노트북을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한 거였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한국에서 일주일 전에 이미 경고했대요. 화면에는 김혜원 박사의 와미스 데이터가 떠 있었어요. 누군가 인터넷에 올린 것을 캡처한 거였죠. 한국은 이미 다 예측했는데 우리 정부가 무시했대요. 외국 기술을 인정하기 싫어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정말이야? 그럼 막을 수 있었다는 거야? 4,000명이 죽은 것도 막을 수 있었다고? 분노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체면 때문에
수천 명이 죽었다는 사실에 사람들이 격분한 거였죠. 오전 10시, 더욱 끔찍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북한의 사망자가 5천 명을 넘어섰고 중국 내에서도 이미 1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반차오댐에 2차 균열이 발생했다는 소식까지. 이제 끝이구나. 누군가 절망적으로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호텔 로비로 한 여성이 뛰어들어왔어요. 온몸이 흙탕물에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죠. 저는 류샤오메이입니다. CCTV 기자예요.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봤어요.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였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정부가 진실을 숨기고 있어요. 한국이 미리 경고했는데 무시했어요.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류샤오메이는 방수 처리된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죠. 이게 한국 와미스 시스템의 경고 데이터예요. 일주일 전 것입니다. 모든 걸 정확히 예측했어요. 건물 붕괴, 강우량, 댐 위험, 심지어 북한 피해까지. 화면에는 김혜원 박사가 보낸 그 데이터가 그대로 있었어요. 날짜를 보니 정말 일주일 전이었죠. 그런데 왜? 한 노인이 물었어요. 류샤오메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남편과 딸이 북한 두만강에서 죽었어요. 친정 방문 중이었는데 중국의 무통보 방류 때문에 로비가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슬픔이 모두에게 전해졌죠. 저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예요. 정부가 막아도 검열해도 끝까지 싸울 거예요. 더 이상 체면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은 없어야 해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김혜원 박사였습니다. 뒤부하 박사님, 무사하신가요? 네. 호텔에 고립되어 있지만 안전합니다. 다행이네요. 들어보세요. 반차오댐이 12시간 내에 붕괴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하세요. 12시간이요? 네. 우리 시뮬레이션 결과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공식 발표를 못하고 있죠. 500만 명을 대피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500만 명 반차오댐 하류에 사는 사람들의 숫자였어요. 전화를 끊고 류샤오메이를 다시 봤어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었죠.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진실을 방송하려고 베이징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도로가 막혔죠. 그래서 이 호텔로 대피한 거예요. 방송이요? 정부가 허락할 리 없잖아요. 누군가 비웃었어요. 류샤오메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방송국 내부에 협력자가 있어요. 생방송으로 진실을 폭로할 거예요. 단 5분만 있으면 돼요. 그녀는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이 뒤부하 박사님이시죠? 천웨이 부장이 말했어요. 유일하게 한국 데이터를 믿은 외국인이라고. 네, 맞습니다. 도와주세요. 박사님의 증언이 필요해요. 외국 전문가가 확인해주면 신뢰도가 높아질 거예요. 저는 잠시 고민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진실은 밝혀져야 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아는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류샤오메이는 가방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어요. 작은 캠코더였죠. 일단 여기서 촬영합시다. 나중에 방송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인터넷에라도 올릴 수 있게요. 우리는 호텔 구석에서 즉석 인터뷰를 시작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뒤부하 박사님, 한국의 경고를 언제 처음 받으셨나요? 5일 전입니다. 김혜원 박사라는 분이 이메일을 보냈어요. 와미스 시스템의 분석 결과였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태풍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예측이었어요. 특히 반차오댐의 위험성을 경고했죠. 정저우시 건물 붕괴도 정확히 예측했고요. 중국 당국의 반응은 어땠나요? 저는 천웨이와의 대화를 떠올렸어요. 무시했습니다. 외세의 음모라면서요. 한국 기술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류샤오메이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어요. 시청자 여러분, 들으셨죠? 우리는 경고를 받았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정부는 체면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15,000명이 죽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 가족도 그 중에 있었어요. 8살 딸 아이가 물에 휩쓸려 촬영을 잠시 중단해야 했어요. 류샤오메이가 흐느끼고 있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함께 울었죠. 다들 가족을 잃었거나 생사를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그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카메라 앞에 섰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진실을 온 세상에 알릴 거예요. 더 이상 거짓말에 속아 죽는 사람이 없도록. 그때 호텔이 크게 흔들렸어요. 지진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양의 물이 건물에 부딪힌 충격이었죠. 3층도 위험해요. 더 위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계단으로 뛰었어요. 이 5층 호텔에서 갈 곳은 4층과 5층, 그리고
옥상뿐이었죠. 옥상에 올라가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정저우시 전체가 거대한 호수가 되어 있었죠. 건물들은 섬처럼 물 위에 떠 있었고 지붕 위에는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저기 봐요. 누군가 외쳤어요. 멀리 헬기 한 대가 날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대로는 역부족이었죠.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수만 명은 될 텐데 류샤오메이가 제 옆에 왔어요. 박사님, 봐요. 그녀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놀랍게도 우리가 찍은 영상이 이미 인터넷에 퍼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몰래 촬영해서 올린 모양이었죠. 조회수가 실시간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10만, 50만, 100만, 댓글도 폭주했어요. 정부는 사과하라. 체면이 생명보다 중요한가?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 내 가족을 돌려줘. 중국 전역이 분노하고 있었어요. 진실이 밝혀지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죠. 오후 3시경 충격적인 방송이 시작됐어요. 믿기 어렵게도 CCTV 메인 뉴스에서 류샤오메이가 나타난 거였죠. 협력자가 정말로 있었던 모양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정부가 숨긴 진실을 공개합니다. 류샤오메이는 준비한 자료를 보여주며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와미스 데이터, 정부의 무시, 그로 인한 참사. 이것 보세요. 한국 김혜원 박사가 보낸 경고입니다. 날짜를 확인하세요. 일주일 전입니다. 화면에 와미스 시스템의 3D 분석 화면이 나타났어요. 반차오댐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와 시뮬레이션이었죠. 한국은 AI와 위성 데이터를 이용해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우리도 이 데이터를 받았어요. 하지만 정부는 무시했습니다. 왜? 한국 기술을 인정하기 싫어서. 방송은 불과 5분 만에 중단됐어요. 하지만 충분했죠. 이미 전 중국이 진실을 알게 됐으니까요. 그 후로 상황은 급변했어요. 베이징 정부가 마침내 대규모 대피령을 내렸고 군대가 총동원됐죠.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반차오댐은 한계에 도달했고 붕괴는 시간 문제였죠. 저녁 6시 호텔 옥상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군용 헬기들이 때로 날아오고 있었죠. 대피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류샤오메이가 계속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생존자들의 증언을 카메라에 담았죠. 우리 마을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500년 된 마을이 경고만 있었어도 대피할 수 있었는데 정부를 믿었던 내가 바보였어.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천회이었습니다. 뒤부하 박사,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댐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남았습니까? 2시간 길어야 3시간이에요. 박사님이 옳았어요. 우리가 다 틀렸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어요. 김혜원 박사님께 전해주세요. 죄송하다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 걸 평생 후회할 거라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마 그가 마지막까지 댐을 지키려 하는 것 같았죠. 저는 류샤오메이에게 상황을 전했어요. 그녀는 즉시 카메라를 켰죠. 여러분, 방금 확인했습니다. 반차오댐이 2~3시간 내에 붕괴할 거라고 합니다. 아직 대피하지 못한 분들은 지금 당장 높은 곳으로 가세요. 그녀의 외침이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댓글로 위치를 공유하고 대피 경로를 알려주기 시작했죠. 시민들이 스스로 구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밤 8시, 김혜원 박사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영상통화였죠. 뒤부하 박사님, 한국 정부가 긴급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구조대와 의료진을 보낼 예정이에요. 정말입니까? 중국 정부가 허락할까요? 김 박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이미 국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중국도 거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보여줬어요. 와미스 시스템의 실시간 분석 화면이었죠. 보세요. 이게 현재 반차오댐의 상태입니다.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댐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댐체 전체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위험을 나타내는 색이었어요. 이 데이터를 어떻게?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위성 레이더 측정입니다. 댐의 미세한 변형까지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어요. 보세요. 댐 중앙부가 이미 50cm 이상 부풀어 올랐어요. 50cm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 정도로 변형됐다면 이미 내부는 완전히 파괴된 거였죠. 그리고 이것 보세요. 김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어요. 표면 온도 분석입니다. 균열 부위에서 마찰열이 감지되고 있어요. 물이 고속으로 침투하고 있다는 증거죠.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이런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니. 박사님, 김혜원 박사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곧 댐이 무너집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세요.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합니다. 영상통화를 끝내고 류샤오메이에게 데이터를 보여줬어요. 그녀는 즉시 이를 촬영해서 방송했죠. 여러분, 한국 와미스 시스템의 실시간 분석입니다. 반차오댐이 곧 무너집니다. 믿어주세요. 제발 대피하세요. 그때 멀리서 굉음이 들렸어요. 천둥 소리 같기도 했지만 뭔가 달랐죠. 땅이 미세하게 진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작됐어. 누군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밤 9시 47분. 반차오댐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작은 구멍에서 물이 새어나오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균열로 확대됐죠. 그리고 굉음과 함께 120m 높이의 콘크리트 벽이 종이처럼 찢어졌어요. 20억 톤의 물이 일순간에 쏟아져 나왔죠. 오마이갓, 프랑스어도 중국어도 아닌 영어가 저절로 나왔어요. 멀리서 보이는 물벽은 마치 거대한 쓰나미 같았어요. 10층 건물 높이의 물이 시속 100km로 돌진하고 있었죠. 앞에 있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면서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일부는 기도를 하고 일부는 가족 이름을 부르짖었죠. 호텔 옥상은 지옥도가 됐어요. 하지만 다행히 우리가 있는 곳까지는 물이 도달하지 않았어요. 정저우시가 반차오댐에서 꽤 떨어져 있었고 이미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겨 있어서 추가 수위 상승은 2, 3m에 그쳤죠. 하지만 댐 아래 마을들은 30만 명이 살던 지역이에요. 류샤오메이가 카메라를 내려놓고 흐느꼈어요. 다 끝났어요. 다음날 아침, 구조 헬기가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켰어요. 임시 대피소에 도착하니 수많은 생존자들이 있었죠. 다들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TV에서는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반차오댐 붕괴로 최소 10만 명 실종, 중국 정부 초기 대응 실패 인정, 국제사회 중국의 긴급 구호 물자 지원.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뉴스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 와미스 시스템 재난을 정확히 예측했다. CNN, BBC, NHK 등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한국의 기술력을 조명하기 시작했죠. 한국의 AI 재난 예측 시스템이 중국 정부보다 정확했다. 체면, 외교가 부른 참사, 과학기술의 국경을 넘어선 인도주의, 특히 류샤오메이의 방송이 전 세계에 퍼지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한 여성의 용기가 진실을 밝힌 거였죠. 대피소에서 류샤오메이를 다시 만났어요. 그녀는 여전히 취재를 계속하고 있었죠. 박사님, 인터뷰 하나만 더 해주세요. 이번엔 제대로 된 방송으로요. 우리는 대피소 한쪽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번엔 제대로 된 카메라와 조명이 있었죠. 뒤부하 박사님, 이번 사태를 통해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답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한국의 기술이든 중국의 기술이든 프랑스의 기술이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기술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는 거죠. 중국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체면과 자존심은 때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명이 걸린 문제에서는요. 이번 일이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류샤오메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덕분에 많은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저녁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중앙 정부가 공식 사과문을 발표한 거였죠. 그것도 총리가 직접 나와서요. 이번 참사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음을 인정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이어서 더욱 파격적인 발표가 이어졌어요. 중국은 즉시 한국과 재난 예측 기술 협력을 시작하겠습니다. 와미스 시스템을 중국 전역에 도입할 것입니다. 체면을 그토록 중시하던 중국이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한 거예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밤늦게 김혜원 박사와 다시 통화했어요. 박사님, 들으셨죠? 중국이 와미스 도입을 결정했어요. 김 박사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네, 들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에요. 이제라도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박사님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어요. 아니에요. 김 박사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뒤부하 박사님처럼 진실을 위해 싸워주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했어요. 다음 날부터 국제사회의 반응이 쏟아졌어요. 먼저 유엔에서 긴급 성명을 발표했죠. 이번 중국 홍수 참사는 국제협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어야 한다.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와미스 시스템을 전 세계 재난 취약 국가에 보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죠. 미국의 반응도 빨랐어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섰죠. 미국은 즉시 한국과 협력하여 와미스 시스템을 도입하겠다. 미국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미국 기상청장은 더 솔직했어요. 인정합니다. 한국의 재난 예측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존심보다 국민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지진과 쓰나미가 잦은 일본으로서는 와미스 시스템이 절실했죠. 일본은 한국과 전면적인 기술 협력을 시작한다. 와미스 시스템을 일본 전역에 구축할 것이다. 유럽연합도 움직였어요. EU 의장이 발표했죠. EU 27개국이 공동으로 와미스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후변화 시대의 국경을 넘는 재난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 특히 독일과 프랑스가 적극적이었어요. 최근 유럽의 홍수 피해가 심각했거든요. 며칠 후, 저는 프랑스 정부의 초청을 받았어요. 파리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죠. 과연 이번 일로 세상이 바뀔까? 파리에 도착하자 언론의 관심이 쏟아졌어요. 영웅의 귀환이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죠. 하지만 저는 영웅이 아니었어요. 진짜 영웅은 목숨을 걸고 진실을 알린 류샤오메이, 그리고 처음부터 경고를 보낸 김혜원 박사였죠. 프랑스 대통령궁에서 마크롱 대통령을 만났어요. 듀부아 박사, 프랑스의 자랑입니다. 과학자의 양심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이제 프랑스도 와미스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생강의 홍수, 남부의 산불 우리도 대비해야 합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한국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듀부아 박사가 프랑스 쪽 책임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하고 있었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에 가서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와미스 시스템의 정신과 기술을 완전히 이해한 후에 프랑스에 적용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이번엔 서울행이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혜원 박사가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듀부아 박사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김 박사님, 드디어 직접 뵀네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처음 만나는 사이였지만 이미 오랜 동료 같은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나오니 한국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김 박사가 정중히 거절했죠. 박사님이 피곤하실 거예요. 인터뷰는 나중에 하시죠.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박사는 최근 상황을 설명해줬어요. 중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천웨이 부장 아시죠? 그분이 살아서 한국에 왔어요. 천웨이가요? 저는 놀랐어요. 댐을 지키다가 희생된 줄 알았는데. 네. 가까스로 구조됐대요. 모든 직책에서 해임된 후 한국에 와서 처음부터 배우고 있어요. 늦었지만 제대로 배우고 싶다고 하더군요. 천웨이의 변화가 놀라웠어요. 자존심 강하던 그가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시작한다니. 그리고 류샤오메이 기자도 한국에 있어요. 중국에서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어서 망명했죠. 지금은 한국 언론사에서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류샤오메이, 그녀의 용기가 모든 걸 바꾼 거였죠. 다음날 K워터 본사를 방문했어요. 건물은 그리 크지 않았지만 내부는 최첨단 기술로 가득했죠. 여기가 와미스 중앙 통제실입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한국 전역의 수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어요. 수백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고 있었죠. 매초 수백만 개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AI가 패턴을 분석하고 이상 징후를 포착하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이었죠. 우리 팀은 20명입니다. 기상학자, 수문학자, AI 전문가, 그리고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자들이죠. 20명이 한국 전체를 모니터링한다.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 특별한 손님들을 만났어요. 천웨이와 류샤오메이였죠. 천웨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 권위적이던 표정 대신 겸손한 미소. 듀부아 박사님,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경고를 무시했죠. 지나간 일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예요. 류샤오메이도 많이 밝아져 있었어요. 박사님 덕분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이제 중국도 변하고 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투명성과 과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우리는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어요. 국적은 달라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죠. 더 이상 재난으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 오후에는 와미스 시스템 교육이 시작됐어요. 놀랍게도 수강생이 수십 명이었죠. 미국,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전 세계에서 온 전문가들이었어요. 와미스의 핵심은 기술이 아닙니다. 김 박사가 강의를 시작했어요. 핵심은 철학이에요. 생명 우선, 투명성, 그리고 협력. 그는 계속 설명했어요. 데이터는 공개되어야 합니다. 정보를 독점하면 결국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정말 파격적인 접근이었어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런 정보를 기밀로 분류하는데 한국은 정반대였죠. 그리고 시민 참여가 중요합니다. 우리 시스템에는 시민 제보 기능이 있어요. 현장의 목소리가 가장 정확하거든요. 수업이 끝난 후 천회의가 다가왔어요. 20년 동안 댐을 관리했지만 이런 접근은 처음이에요. 우리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만 지시했죠. 시민의 목소리는 무시했고요. 그의 고백이 씁쓸했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은 게 중요했죠. 한국에서의 첫 주가 끝날 무렵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이곳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한 거였죠. 김 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유럽형 와미스를 함께 개발하면 어떨까요? 김 박사의 눈이 빛났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유럽은 또 다른 도전이죠. 여러 국가가 하천을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즉시 프로젝트 팀을 구성했어요. 한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의 전문가들이 모였죠. 천회의도 팀에 합류했어요. 그의 중국 경험이 도움이 될 거였거든요. 라인강 프로젝트부터 시작합시다. 제가 제안했어요. 스위스에서 시작해 네덜란드까지 6개국을 통과하는 강이죠. 팀원들이 열정적으로 토론했어요. 각국의 법규, 데이터 공유 문제, 언어 장벽,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았지만 모두가 의욕적이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EU가 공식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거였죠. 예산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원까지 약속했어요. 기후변화 시대의 새로운 협력 모델이 될 것이다. EU 의장의 말이었죠. 한 달 후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라인강 상류 스위스 구간에 센서 100개를 설치한 거였죠.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김 박사가 미소 지었어요. 1년 안에 라인강 전체를 커버할 겁니다. 그날 저녁 축하 파티가 있었어요. 각국에서 온 팀원들이 자국 음식을 준비했죠. 한국의 김치, 프랑스의 와인, 독일의 맥주, 중국의 만두. 이게 진정한 국제협력이죠. 류샤오메이가 건배를 제의했어요. 국경을 넘어 생명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국적도 언어도 달랐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파티 중에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 정부가 와미스 시스템 도입 1단계를 완료했다는 소식이었죠. 베이징과 상하이에 이어 10개 주요 도시의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했어요. 변화가 시작됐네요. 천회의가 감격스럽게 말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그리고 이제야 알았어요. 우리 만주족과 한국인은 같은 조상을 두고 있다는 거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어요. 단군왕검과 고구려, 우리 만주족도 그 역사를 공유하고 있어요. 국경으로 나뉘었지만 결국 한 뿌리였던 거죠. 이제 기술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때 김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시 통화를 하더니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죠. 좋은 소식이에요. 유엔이 와미스를 국제표준으로 채택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지원 프로그램도 시작한대요. 모두가 환호했어요. 드디어 와미스가 진정한 글로벌 시스템이 되는 거였죠. 6개월이 지났어요. 유럽 와미스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미 라인강과 다뉴브강의 시스템이 구축됐고 첫 번째 홍수 예측에 성공했어요. 3일 후 라인강 중류 수위 2m 상승 예상, 쾰른 지역 주의보 발령 권고, 독일 당국이 즉시 대응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죠.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어요. 이 성공에 모두가 기뻐했지만 가장 기뻐한 사람은 천회의였어요. 드디어 제가 꿈꾸던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을 살리는 일 말이에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20년간 체제에 충성했던 그가 이제야 진정한 보람을 느끼고 있었죠.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중국 수리부의 새로운 부장이었죠. 놀랍게도 4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어요. 저는 장 리나입니다. 중국 정부를 대표해 정식으로 사과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협력을 요청하러요. 그녀의 태도는 과거 중국 관료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겸손하고 열린 자세였죠. 반차오댐 참사 이후 중국도 많이 변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이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투명성, 과학적 접근, 국제협력. 이제 중국도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장 리나 부장은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중국 8만 개 댐에 와미스를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한국, 유럽팀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리고 천회의 전 부장님도 다시 모시고 싶습니다. 천회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저를요? 하지만 전 실패한 사람. 아니에요. 장 리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가장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배우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천웨이는 중국 와미스 프로젝트의 고문으로 합류하기로 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의 경험이 소중했으니까요. 프로젝트는 계속 확대됐어요. 아프리카 팀이 만들어졌고 남미 팀도 구성됐죠.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1년 후 제네바에서 역사적인 행사가 열렸어요. 글로벌 와미스 출범식이었죠. 100개국 대표가 모였고 UN 사무총장이 직접 주재했어요. 오늘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입니다. 더 이상 예측 못한 자연재해로 죽는 사람이 없는 세상. 그 꿈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김혜원 박사가 기조연설을 했어요. 와미스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협력의 플랫폼입니다. 국경을 넘어, 체제를 넘어, 오직 생명을 구한다는 하나의 목표로 뭉쳤습니다. 행사장에는 반차오댐 참사 생존자들도 초청됐어요. 그들의 증언이 이어졌죠. 와미스가 있었다면 제 가족이 살았을 거예요. 이제라도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겪은 아픔을 겪지 않기를. 출범식이 끝난 후 저는 파리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파리는 단순한 고향이 아니었죠. 유럽 와미스 본부가 있는 곳이었어요. 생강이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에서 저는 매일 유럽 전역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했어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의 가뭄, 이탈리아의 폭우, 북유럽의 눈사태까지 한눈에 볼 수 있었죠. 어느 날 오후 반가운 전화가 왔어요. 류샤오메이였죠. 박사님, 좋은 소식이에요. 제가 와미스 다큐멘터리로 국제 언론상을 받았어요. 축하해요. 당신의 용기가 인정받은 거네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니에요. 진실을 위해 싸운 모든 분들의 것이죠. 특히 돌아가신 분들의. 그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가족을 잃은 아픔은 여전했지만 그 아픔을 딛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죠. 지금까지 세상은 많이 변했어요. 글로벌 와미스 네트워크는 150개국을 연결하고 있고 매년 수십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게 됐죠. 중국도 변화를 시작했어요. 8만 개 댐 중 일부에 이미 시스템 설치를 시작했고 투명성과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천웨이는 이제 중국 와미스의 수석 고문이 되어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그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있죠.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김혜원 박사는 계속해서 와미스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어요. 더 정확하고, 더 빠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요. 기술은 계속 발전해야 해요. 오늘 구한 생명보다 내일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저는 이제 65세가 되었어요. 은퇴를 생각할 나이지만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아프리카 프로젝트가 막 시작됐고 중동의 물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하죠. 매일 아침 생강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때마다 생각해요. 그날 정저우 호텔 옥상에서 느꼈던 공포와 절망. 하지만 그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죠. 기술은 차갑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마음은 따뜻할 수 있다는 것. 국경과 체제를 넘어 협력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의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오늘도 와미스 시스템은 조용히 작동하고 있어요. 전 세계 곳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경고를 보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는 건 와미스가 24시간 깨어 있기 때문이죠. 제 책상 위에는 사진 한 장이 있어요. 김혜원 박사, 천웨이, 류샤오메이, 그리고 저. 서울에서 찍은 사진이죠. 국적도, 과거도 다르지만 같은 꿈을 꾸는 동료들. 기술이 사람을 살린다. 김 박사가 늘 하는 말이 이제는 제 신념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창밖을 보니 생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언제든 이 평화로운 강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 과학자가 목격한 재앙과 희망의 기록, 그리고 여전히 진행 중인 변화의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앙드레 듀부아 박사의 놀라운 증언 어떠셨나요? 중국의 은폐된 재앙 속에서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수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는지 그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기술의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데 있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한국의 와미스 시스템이 전 세계로 퍼져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길 바라며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